당신은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실수하면 왜 이것밖에 못했지? 또 밀었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대하고 있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큰 실패 때문이 아니라 매일 나를 방치하고 비난하는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의 총합이에요. 감정은 매일 바뀌지만 대하는 방식은 습관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말이에요. 자존감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조용히, 오래전부터 시작돼요. 자존감이 가장 많이 깎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 비교했을 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방치할 때입니다. 피곤한데 계속 폰을 넘기고 해야 할 걸 알면서도 미루고 그걸 또 스스로 비난하는 상태.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은 성취로 생기기 전에 신뢰로 먼저 무너집니다. 큰 실패보다 작은 방치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 한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뇌는 이 사람은 자기 말도 안 지키는구나 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와 한 약속을 지켰는가예요. 예를 들어 물 한 컵 마시기, 커튼 열고 햇빛 보기, 침대 정리하기, 5분만 산책하기 같은 거요. 이런 행동은 대단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뇌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나를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다. 이 기록이 쌓이면 자존감은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의 기록이에요. 매일 아침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물 한 잔 마시고 커튼을 여는 게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거든요. 작은 실천 하나가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성공하는 게 자존감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는 작은 성공의 누적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형성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문제는 그 말의 톤이에요. 왜 이것도 못해? 또 이 모양이네. 정신 차려. 이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면을 더 위축시키는 언어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은 내가 나에게 나의 보호자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죠. 왜 넘어졌어? 보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를 먼저 묻습니다. 이 순서를 이제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먼저 비난하지 말고 먼저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또 이래가 아니라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자존감을 완전히 바꿔요. 비난은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이해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분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분은 매일 바뀌거든요. 대신 이 기준을 씁니다.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 기분이 안 좋아도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방 환기하기. 이런 선택을 하면 기분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자존감은 감정 관리가 아니라 선택 관리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면 자존감은 기분에 휘둘리게 돼요. 하지만 기분과 상관없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쌓여서 자존감이 됩니다. 오늘 기분이 최악이어도 샤워를 했다면 그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는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 뒤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묻죠. 왜 나는 저만큼 못하지? 이 질문은 자존감을 깎는 질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회복 단계인가, 성장 단계인가? 저 사람은 결과를 보여주고 나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은 같은 속도로 살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려 애쓰지 말고 해석을 바꾸세요. 누군가는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당신은 아직 준비 단계일 수 있어요. 그게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타이밍인 거죠. 비교가 시작될 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 질문은 비교를 경쟁이 아니라 확인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루틴을 하나 드릴게요. 의욕 없어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 상태 체크. 2분이면 됩니다. 지금 내 에너지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적어보세요. 이건 자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시작돼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의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 몸 먼저 돌보기. 5분이면 됩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 햇빛 보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부터 돌보려 하면 막막합니다. 몸부터 돌보면 마음이 따라와요.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거든요. 세 번째 단계, 오늘의 최소 성취 한계 기록. 3분이면 됩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아요. 오늘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10분도 길게 느껴지면 5분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도 안 해가 아니라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한다가 되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자존감을 만듭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를 비난하는 말이 줄어들고 실패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하고 남의 시선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져요. 자존감은 자신감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대신 버티는 힘으로 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요즘 덜 힘들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일인데 괜찮네.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죠. 폭풍우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자존감은 새로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관계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대단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번째 다정한 말이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걸로 충분해요.